안녕하세요. 국문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합성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합성어의 종류는 뭐가 있었냐면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통사적의 의미는 바로 문법적으로 맞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비통사적이라는 의미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의 종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사적 합성어의 종류 첫 번째는 명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 언제나 통사적 합성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명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를 다른 말로 합성 명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 합성 명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통사적 합성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한 개만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밤낮 같은 경우가 있는 거죠. 밤도 명사, 낮도 명사잖아요. 이런 경우가 합성 명사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두 번째로 용언의 명사를 결합하는 경우. 근데 용언이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무엇을 넣느냐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들어가는 건 관형사형 전성어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니은도 있을 수 있다. 또는 는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대표적으로 큰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큰 집을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큰 집은 크다라는 용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을 붙이고 집이라는 명사를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용언 플러스 용언이 있습니다. 용언 플러스 용언도 바로 연결될 순 없고 중간에 연결어미를 넣어 주어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연결어미가 어나 아가 됩니다. 자, 예를 또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돌아가다가 있습니다. 자, 이 돌아가다를 좀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돌다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되고 가다가 쓰인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거 말고 관형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 등등 부사 플러스 용언의 형태 이런 것도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수식할 수만 있으면 다 통사적 합성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비통사적 합성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명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는 언제나 100% 통사니까 해당할 수 없고요. 첫 번째 용언 플러스 명사입니다.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넣었을 때가 통사니까 자, 이번에는 넣는다 안 넣는다? 그렇죠. 넣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용언 플러스 명사의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덮밥. 자, 얘는 덮다에 밥이 결합된 형태죠. 근데 중간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용언 플러스 용언입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동사가 되지 않도록 중간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예를 들면 오가다. 자, 오다에 연결어미 안 쓰고 가다 바로 연결해준 형태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자, 명사는 원래 누가 수식하죠?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대상은 원래 관형사가 수식을 합니다. 그쵸? 채연이니까. 그런데 부사가 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통사가 될 수 없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비통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술비. 왜 부술비가 비통사냐라고 했을 때 이 부술은 부술이라는 음성 상징어에서 왔기 때문에 비통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에 비교해서 때로는 이슬비 같은 경우가 예시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슬은 이슬에서 오는 음성 상징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명사와 명사의 결합이다 라고 해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통사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살짝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